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대연동을 동래구가 넘어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써놨는데 빨간색으로 크게 써놨죠. Back to the basic. 자, 이게 바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파울류 코엘류 소설에 보면은 뭐 유명한 소설들 있죠. 예, 뭐 연금술사라든가 11분이라든가 뭐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그 파울류 코엘류 그 소설 중에 11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딸을 가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 딸이 스위스의 큰 부자, 나이가 좀 많은데 이 굉장히 큰 부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는 곳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사는데, 자, 이 브라질 해변가에서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만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하죠. 그래서 이 딸이 엄마에게 자기가 만났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는 한 가지 조언을 하게 되죠. 네. 그 소설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뭐냐 그러면은, 딸아, 너는 돈 없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과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라고 던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딸에게 조언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자는 돈 없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보다 돈 많은 사람과 불행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자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촉입니다. 촉. 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이 촉을 보고 알아내야 돼요. 예. 내 평생이 달린 겁니다. 이 여자의 선택이죠. 그래서 여자는 많은 남자들과 만나봐야 됩니다. 조선시대가 아니죠.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고 잠도 자보고, 예. 그래서 알아봐야 돼요. 예. 그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자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예. 백투더 베이지, 기본이다, 기본. 예. 그래서 사랑도 문지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돈이 없으면은. 여자는 촉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촉. 그래서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 강남에 아파트 올려놓은 거 다 여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 올려놓은 거 다 여자들입니다. 부산의 아파트들, 뭐 해안가 아파트들이죠. 삼익빛이 뭐, 예? 대웅만이라도 그렇고, 협진태양도 그렇고,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예. 여자들이 촉입니다, 촉. 이 촉이 없으면 안 돼요. 1%의 촉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여자죠. 자, 클린턴이 이제 퇴임을 하고, 힐러리랑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퇴임을 하고, 그 임기 중에 클린턴이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많이 쳤죠. 네. 사고도 많이 치고 했는데, 자,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같이 여행 가자.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부부끼리 둘이서, 예, 애들은 뭐 제껴놓고 우리 이제 뭐 미국 대륙을 한번 횡단해 보자.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들렸어요. 주유소에 딱 들리는데 이제 기름을 넣겠죠. 기름을 넣는데 이 힐러리가 이렇게 힐끔힐끔 보더니 주유소 사장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이렇게 물어봤죠. 예. 예, 클린턴 이거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 왜 자꾸 옆에 사장을 자꾸 힐끔힐끔 보냐. 그러니까 힐러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 저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났던 애인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클린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아마 저 사람과 결혼했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를 하죠. 아, 힐러리 당신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자,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고 주유소 사장을 만났다면은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와이프로 평생을 살아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눈웃음을 지면서 비웃죠. 클러리가 한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저 주유소 사장과 만났다면은 저 주유소 사장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남자를 움직인 거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촉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이게 한 집안의 사실은 가장의 역할보다도 우리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더 커요. 이 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촉은 어디서 발휘를 하느냐? 백투더 페이지. 기본이다,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자가 밀어나면 안 돼요. 예. 전화가 왔네. 자, 부동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백투더 베이직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지금 왜 대연동이 동래구를 이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부동산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산수죠. 초등학교 산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수학이라 그러는데, 산수나 수학, 이거,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념을 배웁니다. 상수가 있고 변수, 이 개념을 배우게 되죠. 상수가 뭡니까?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수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에서 상수가 뭡니까? 부동산에서 절대 변하지가 않는 게 뭐예요? 입지입니다. 입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강남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강북보다 지금 못 사는 동네가 됐다. 이게 됩니까? 자, 부산에 비치프론트 있죠. LCT도 있고 두 군데가 있죠. LCT 협진태양. 갑자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바닷물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면 바닷물이 넘쳐나가지고 그 지역이 없어졌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상수라는 경우는 입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수는 뭡니까? 변수. 재료죠, 재료. 단기 재료. 입지는 영원한 재료고, 변수란 것은 단기적인 재료입니다. 이 단기적인 재료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건축이죠. 자, 이 아파트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예. 자, 삼익비치가 언제 재건축이 되냐? 건축심의가 통과하냐, 마냐? 환경평가, 이거 영향평가 통과하나, 마냐? 다 재료죠. 변수죠, 변수. 예. 협진태양이 누구는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삼익비치는 재건축이 10년 가도 될지 안 될지 변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협진태양이 삼익비치보다 먼저 재건축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에서는요. 그래서 변수를 다 떼고 봐야 됩니다. 다 떼고, 차포 다 떼고. 그리고 신축, 구축, 이거 변수죠. 신축이 영원히 신축으로 남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요? 감각상각되죠. 그러나 그 건물이 갖고 있던 땅은 어떻습니까? 변하지가 않죠. 그럼 변수죠. 그건 상수죠. 그게 뭡니까? 입지죠. 내부 인테리어. 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되죠. 예? 그리고 구조, 아파트 구조가 어떻느냐 하는 거는, 예, 인테리어 하면 되죠. 낡으면은 이게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한 가지만 봐야 돼요. 상수. 입지라는 상수만 봐야 됩니다. 자, 상수라는 개념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이 산에 숲을 볼 것이냐, 나무 한 그루를 볼 것이냐. 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을 내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뭐를 봐야 됩니까? 숲을 봐야 되죠. 나무를 보면 안 되죠. 나무가 뭐예요? 예. 아파트 껍데기, 건물. 예.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내부 인테리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장기적인 재료들이에요. 장기적인 재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아파트가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때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재건축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데이터와 파동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동수치를 갖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대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재료들을 최소한으로 두고 영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양 정도로 보고 입지가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보는 관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적인 경제를 볼 거냐, 거시적인 경제를 볼 거냐, 미시경제, 거시경제, 우리가 경제학에 들어가면은 경제 원론을 우리가 다 읽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미시라는 건 뭡니까? 좁은 단위죠. 예. 앞에 고용률이 어떻고, 거시적인 겁니까? 큰 거.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률이 어떤가? GDP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게 거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미시적인 거, 나무 한 그루 보지 말고 뭡니까? 상수, 거시적인 거, 큰 거, 입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어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다 되니까 보지 마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그래서 상수 하나는 봐라. 대연동과 동래구를 보면은 입지만 봐라. 입지 누가 더 우세할 것인가? 입지만 보라는 겁니다. 언더스탠 됩니까? 예, 맞박에 좀 적으세요. 맞박에. 예, 촉을 가져라. 촉을 가진 사람들은 변수를 안 봅니다. 변수를. 자, 변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죠. 도박은 뭐예요? 상수가 없습니다. 도박판에 가지러 가면은 강원랜드 가보세요. 거기 상수가 어디 있어요? 다 변수지. 내 운명을, 내 돈을, 내 가족들의 목숨을 변수에 맡길 거예요.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에 맡기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맞박에 좀 적으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걸 가르쳐줘도 모른다. 자, 부동산에 입지의 순위가 있어요. 자, 부동산의 입지 순위. 입지 순위는 안 변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입지의 순위는 왜? 상수거든.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입지 순위는. 그래서 특 X급 입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치프론트, LCT, 협진태양. 안 변합니다. 이거 입지는. 물이 사라집니까? 갑자기 다음날 내려니까. 그 다음에는 해안가 라인. 그 다음에는 B급은 이제 A급 바로 밑에죠. 해안가 인접지역. 이게 바로 대연동이에요. 대연동. 그리고 C급 입지는 뭡니까? 내륙지역. 이 동래구예요. 동래구 전체. 온천동도 있고, 명륜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고, 이거는 이제 동래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전체는 대연동을 입지로 봐도 못 이겨요. 자, 보시면은 대연동의 아파트들 좀 층이 높은 아파트들 있죠. 거기 바다도 보이죠. 예. 광안대교도 보이죠. 아파트마다 동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위치라든가 향이라든가 고층이라든가 저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연동은. 그래서 입지 순위로 봐도 동래구 전체 동 다 묶어도 대연동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못 이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못 이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는데 동래구 자체 여기 금정구 이쪽 부분은 제가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직동에 무슨 신축이 들어서고 오만지랄 다 들어도 안 돼요. 거기 아무리 좋은 아파트 재개발을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은 없으니까 재개발을 해도 대운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리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래구를 빠져나와야 돼요. 자, 서서히 이게 스테이블하게 대연동과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가격 차이가 같은 평수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북항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생기고 본사들이 아마 북항으로 다 옮길 것 같아요. 지금 연제구에 있는 국제신문도 본사가 북항으로 개발되면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본사들은 제가 볼 때는 북한 쪽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이쪽을 개발시키려고. 네. 그러면 북한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근처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2차적으로 주거지로서는 대연동과 남천동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접근성이 좋거든요. 예. 요 부분이죠. 대연동, 남천동. 요 마우스 움직이는데 가깝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서면하고 북한 쪽이 중심가 쪽인데 지금은 서면 쪽으로 중심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서면이 무슨 뭐 아이들 노는 공간은 뭐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뭐 본사라든가 중요 그쪽들은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동래구와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래구와 금정구는 사실 동래구는 공기도 안 좋고 이거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또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슬럼화될 가능성이 커요. 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연동으로 볼게요. 대연동. 대연동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저는 교통이라고 봅니다. 교통. 자, 서면 가깝죠. 예. 뭐 황경철로 가도 되고 문현동 통해서 가도 되고 제가 남천동을 뺐어요. 아니 남천동이나 그 남구를 다 빼고 대연동 하나만 봤습니다. 자, 대연동 하나만 보고 동래구는 동래구 전체를 묶었어요. 동래구 전체를 묶어도 대연동을 못 이깁니다. 접근성이 가깝죠. 자, 부산역 쪽이 요 밑에는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본사들도 이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다 크다. 예. 그리고 외부에 있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본사도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현단지. 이쪽도 이제 고가도 지금 뭡니까? 동서고가도로 이 고가도로를 철교하게 되죠. 이쪽으로 개발이 되고 또 본사들과 이쪽들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되면 당연히 일자리 생겨나죠. 편의점이라도 하나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동래구 쪽은 정체되지만 이 남구 대연동 쪽은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교통이에요. 광안리도 가깝고, 예, 도시고속도로 타기도 가깝고, 동서고가도로 이쪽도 가깝고, 북한도 가깝고, 서면도 가깝고, 광안대교 타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광안대교 타면은 해운대 나가죠. 나갑니다. 자, 북한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혜를 받는 거는 거주지로서 수혜를 받는 거는 대연동, 남천동이에요. 이 해운대 쪽은 수혜를 크게 못 받아요. 해운대 쪽, 이쪽, 우중동 자동 쪽은요, 예, 교통만 더 막힙니다. 예. 이쪽으로 광안대교 타려면 교통만 더 막혀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 지옥대입니다. 더 지옥대요. 이쪽은. 우중 자동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지칩니다. 이쪽 사람들도. 해운대 사람도 지쳐요. 동래구 저쪽 사람도 지칩니다. 예. 지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천동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도 교통이라고 했죠. 사통팔달. 예. 사통팔달이라는 교통. 대연동도 마찬가지다. 바로 인접하고 있죠. 교통이다. 이 교통지역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결국 남천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연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천동과 대연동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해안입니다. 해안 라인. 자, 지금 대연동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남천동으로 옮겨가겠죠. 뭐 비치프론트로 가든지 300비치로 가든지 뭐 대연비치는 대연동이니까 대연비치나 뭐 이쪽으로만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쪽으로 조금 한계가 대출이 막 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천동의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안으로 계속 거주할 가능성도 크고, 자, 나중에 2년 지나면요, 자, 비치프론트 협진태양하고 300비치 이 라인 해안 라인은요, 지금 동래구 쪽과 시세 차이 엄청 벌어집니다. 2년 후에는요, 굉장히 벌어져요. 그때 되면 이제 못 옮깁니다.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래구 사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는 게 대연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륙 쪽에 사는 사람들이 동래구, 온천동, 동래구입니까? 하고 금정구, 뭐, 동래, 뭡니까? 레미안 이쪽 사시는 분들이 참다 안 돼가지고 넘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장은 변합니다. 시장은 변하는데 입지는 변하지 않죠. 근데 입지가 안 좋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다 버티는 겁니다. 예, 동래구 쪽에서는 버티다가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도 안 되니까. 예. 하도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네. 자, 패러다임은 변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시장은 변하죠. 입지는 그대로인데 이제 시장은 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입지는 그대로인데 제가 뭐랬습니까? 입지란 거는 상대적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변한 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야서야 비로소 입지가 좋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원래 입지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만 변했던 겁니다. 그 생각을 변하게 만든 게 바로 시장이죠, 시장. 예. 시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행동밖에 없습니다. 참다 어떻게 됩니까? 동래구나 이쪽 사람들이 참다 안 돼가지고 계속 벌어지니까 예.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넘어가자. 남천동에 못 들어와. 비치프론트 협진태양 못 들어옵니다. 2년 지나면 다 10억 넘어가 있거든. 못 들어와.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대운동이란 겁니다. 그래서 대운동은 남천동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차이는 있겠죠. 네. 그래서 비치프론트하고 해안라인 삼익비치에는 뭐 수익률 자체가 이제 견줄 바는 안 되겠지만 이게 견고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하게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대운동 쪽이. 뭐 혁신이라든가 이 신축 단지들이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약하자 그러면은 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대연동이 동래구보다 앞서는 이유, 네, 제가 요약하자면은 입지적 요인이죠. 원래 입지는 변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의 생각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모였던 것이 시장이죠. 예, 입지는 변하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 생각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예, 중구난방으로 부산시는 아직도 마찬가지고 입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비치프론트가 뭔지 몰라. 해안라인이 왜 올라가는지도 개념이 몰라. 대연동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모릅니다. 대연동은 안 빠져요. 대연동은 앞으로 안 빠집니다. 가격이 안 내려가요. 가격이 정체되는 건 동래구예요. 스테이블하게 올라갑니다. 대연동은. 아시겠습니까? 남천동과는 격차를 좀 벌리겠지만 남천동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해안라인이라든가 뭐 비치프론트인가 이 부분을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대연동은 남천동이 올라가면서도 같이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는 계속 따라가요. 스테이블하게. 예, 그리고 입지란 건 변하지 않는다. 입지전 요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전 요인들을 아무리 거기서 동래구에 좋은 아파트 뭐 생겨나 재개발한다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북한 개발 제가 아까 설명했죠. 북한이라고 적어놨는데 북한이죠. 북한 개발과 문현단지 개발에 직접적 주거지역 수혜를 받는 게 대연동 남천동이에요. 네. 해운대 그쪽까지는 주거지역 수혜를 못 받습니다. 더 막혀요, 거기는. 네. 북한가가 문현단지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우동, 충동 이쪽 지역은 정체가 더 심합니다. 네. 그쪽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일자리들이 생기는 곳이죠. 예, 직장들이 그쪽에 뭉쳐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중동은 교통난인들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 문현단지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 될수록 대연동 남천동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수혜를 피해갈 수가 없다. 수혜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과 중심 지역의 완충지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연동이에요. 자, 해안가 지역이 있고 해안가 지역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러면 내륙에 있는 사람들과 내륙은 계속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해안 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내륙 지역과 해안 라인의 완충지대를 하는 역할들을 대연동이 할 가능성이 크다. 자, 잘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입지적인 요인들이에요. 무슨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뭐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이거 보지 마세요. 뭐 동래구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뭐 오를 수 없다. 이거는 변수입니다. 변수예요. 대연동은 미분양 물량도 없고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때문에 오른다. 이거는 다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공급 물량이 어떻게 소진되고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 입지적인 부분들만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드린 부분, 아까도 계속 제가 누차 강조했죠. 교통입니다. 교통. 대연동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교통이라 봐요. 남천동 대연동이요. 바로 인접하고 있죠. 자, 대연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울을 가든, 거제도 저쪽을, 전라도로 가든, 예? 다 옆으로 가면 되죠. 도시 도로입니까? 도시고속도로 타면 되고, 동서고가도로 타면 되고, 광안대교 타면 되고, 예. 환경철로 넘어가도 되고, 그 옆으로 어땠습니까? 뭡니까? 밑으로 거기, 예. 그리고 길로 가도 되고, 길이 많죠.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죠. 부두길로 가도 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는 교통이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이 좋다는 거예요. 교통이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번이죠. 동래구를 비롯한 외곽 지역에서 시세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쪽은 이제 못 참아요. 한 2년 지나면 이제 동래구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손실을 각오하고 빠져나옵니다. 동래구 사람들이. 제가 얘기해드렸죠. 비치프론트 이쪽은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협진태양하고 삼익비치는 이제 못 들어와요. 이제는. 내년 되고 2021년 되면 아예 못 들어옵니다. 가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자, 하다 못해 이제는 못 참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대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래구는 대연동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입지 때문이에요. 입지.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입지입니다. 자, 지금 동래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숲만 하나 보죠.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하나만 보고 있다. 입지라는 부분들을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란 것은 원래 변하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론이 내렸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객관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입지라는 요소들이 객관화되면서 시세차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입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본으로.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재미난 내용들 가지고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